여기다 하나 더 좀 붙여줄게요. 오늘 보게 될 거니까. 네대각이란 말 들어본 적 없죠? 딱 이 단원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대각은 뭐냐? 아이고, 이거. 봐봐. 내각, 외각을 따진다는 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봐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야. 자, 동그라미 X 해보자. 동그라미 X. 다음 몇 도? 180도. 했지? 그러면 이쪽으로 외곽으로 빼면 여기가 X겠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180도니까. 네대각이란 건 뭐냐면, 자, 잘 봐봐. 이름에 힌트가 있어. 내각이면 외곽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곽 입장에서야. 외곽의 입장에서 내 대각이 같다. 이렇게 읽는 거야. 내 대각이란 외곽에서 안을 바라봤을 때 이게 내각이잖아요. 내 대각. 이게 크기는 서로 같다. 읽을 수 있겠어? 되게 상식적인 거야. 대각의 합이 180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여기도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내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 흐름 잘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 근데 1부 때 초등학생들 수업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쉬거든. 이제 2부 수학은 2부만 남겨. 그래서 화요일도 중학생들만 하고. 근데 초등부 수업은 쉬는 시간에 애들이 그렇게 여기다 낙서를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초등부 수업 때 지우개가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 자, 내대각 크기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는 것. 자, 대각선 그으면 어떤 일이 생겼죠? 대각선의 교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이 서로 같죠?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아니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자, 봐.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였냐면, 그냥 이 도형 안에서 다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만 쏙 빼서 거기만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도형은. 글로 설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한 화면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각을 볼지, 선분의 길이를 볼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도드라지게 딱 보고, 또는 길이면 여기를 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 봐봐. A, B, C, D 길이라고 해보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아니지. 정확하게는 원안에서 그냥 현 두 개를 띡 그려요. 현을 그냥 두 개를 띡 그려. 아무거나. 그럼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은 어떻다 그랬어? 이 리본은 서로 닮음이랬죠. 왜? 이쪽 원주각 같을 거고 이쪽 원주각 같을 경우고. 그래서 닮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느낌. 데칼코마니 형태로 나온다 그랬지. 얘도 그럼 데칼코마니 형태로 얘네가 동그라미 x x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a 대 c는 b 대 d야. 맞아? 써. 그럼 이렇게 써지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그래서 감기가 올래나? 그래서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의 교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이 같아요.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원에서 서로 만나는, 원 안에서 서로 만나는 두 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지난 시간에. 어떤 관계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주각도 사실은 삼각형의 외심을 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잖아. 지금 이번에 6강에서 나갈 거는 지난 시간까지 현 안에서 원주각에서 다루었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다시 내용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게 다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은 상황을 사각형 입장에서 볼 거냐, 현의 입장에서 볼 거냐. 우리 현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걸 대부분 원주각에서 해결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 현 두 개를 대각선으로 갖는 사각형을 그려서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입장으로 또 보는 거야.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대각선의 교점까지 이르는 선분의 길이의 곱이 방향에 맞게 같다.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개념 끝. 설명할 거 없어요. 또 설명할 거 없대네? 설명할 거 없어. 대신 특히 도형단원의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거든. 오늘은 차분하게 문제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바라보자.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여기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점이 원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대각의 합이 각각 180도입니다. 그건 거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잖아. 다 이렇게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바라봐야 마음이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선분들이 모두 현 아니겠습니까? 결국 같은 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가 원주각 크기 같아야겠죠? 원주각 크기 다르니까 띵. 얘도 그러면 A, B의 현에 대한 원주각 57, 57 같아? 이건 돼요. 자,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요? 이쪽 각을 찾아봐야겠죠. 여기를 아래로 보면 이 현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럼 여기 몇 도야? 115도니까 65도 되네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면 맞죠? 돼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는 55도죠. 그러면 원주각 크기 다르죠? BC에 대해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제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 X하고 Y 구하세요. 그냥 띡 갈게요. 값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180도예요. 만나면. 얘는 이건 좀 해봐야겠죠.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방법이 나뉠 텐데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될 것. 여기 90도. 지름 지나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체크하고 그럼 여기 각 나오죠? 62도입니까? 62도. 그 다음에 X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다. 뭐가 있을까? 물론 X하고 Y를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 되므로 180에서 62도 빼도 돼요. 또 굳이 구하자면 이 각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 그럼 되게 복잡하게 푸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복잡하게 푸는 거야. 이 각에 대한 원주각, 이 각의 절반인데 그러면 이 각을 구하려면 180 더하기 이쪽 각 또는 228도에 대한 외곽 56도. 그러면 226도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226도 맞냐?
180도에 뭐 58도. 방법은 어렵지 않다. 조각. 자, 읽어요. 이건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일단 x하고 y 각이 같은 거 읽을 수 있겠어요? y가 지금 외곽이죠. 그러니까 봐봐. 읽을 때 사각형이 요딴 식으로 생겼다 만약에, 즉 외곽을 자꾸 외곽을 건드리잖아. 그러면 외곽을 읽을 때는 내 대각 이걸 생각을 하라고. y 입장에서도 지금 사각형 외곽이죠. 내 대각. 일단 x하고 y는 같네요. 그럼 x든 y든 구하기 편한 쪽으로 하나 구하면 되겠네. 그 힌트가 어디 있어? 이 삼각형이 40도, 55도면 85도죠. 끝이에요. x, y 모두 85도다. 가볼까요? 뭐야. 각이등분선 점 2는 교점 12, 4 한 원위에 있을 때 CD 길이 구하라? 와우. Unbelievable. 이거 왜짜노? 근데 얘가 어쨌든 한 원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런 원안에 있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랬죠. 그려놓고 또 생각을 해보자. 우선은 같은 각, 여기 점점이니까 여기 점. 아는 각은 다 표시했어. 그랬을 때 물어보는 길이가 C, D 사이의 이 길이란 말이죠. 여기가 지금 주인공이네? 너네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힌트는 너네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구해야 될 x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길이 조건은 12, 4가 다거든. 그런데 뭐 여기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b라고 놓으면 뭐 a 곱하기 b는 12 곱하기 4다 이런 조건이 추가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얘네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a 대 4는 12 대 b 이거 가지고 여기 길이 뭐 예를 들어서 y라고 해볼까? y를 정의 내릴 수가 없어.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각 조건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아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A, B나 Y 같은 즉 선분 A나 C나 A, B의 길이를 활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여기 선분 하나를 그어서 동그라미야. 닮은 기초문제죠. 닮음의 기초문제다. 이 길이 12구, 여기 길이 4구, 여기 길이가 X야. 선생님이 분리해서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4, 여기 X라고 쓰고 각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각 X 동글뱅이, 작은 삼각형 X 동글뱅이 이렇게 닮음이잖아. 이렇게 둘을 봐야 돼. 큰 것과 작은 것. 됐어요? 큰 거에서 어떻게 읽어요? X5 대 X, X5 대 X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써? 16 대 X는 X 대 4,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각관계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보면서 빠르게 닮음 조건을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기억납니까? 2-2 할 때 X 동글뱅이 체크했던 거. X 동글뱅이 하면서 닮음인 삼각형 찾았었죠. 여기서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자체적인 어떤 추가적인 개념이 많지는 않은데 앞에 학년들에서 막 배웠던 이런저런 것들의 수학적 개념들이 버무려져서 들어와요. 괜찮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도형이 굳이 BD의 길이가 16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서 둘로 길이를 둘 다 알려줬잖아. 이게 조건으로 나왔잖아. 조건으로 나왔다는 얘기 뭐야? 써먹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도형에서 내가 어느 도형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왜냐? 물어보는 x는 여기 있고 알려주고 있는 선분 길이 조건은 여기 있으면 이 두 개의 선분을 모두 끼고 있는 일단 도형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보였어야 돼. 그럼 봐봐. 이게 개념일까?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해석 개념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 못 넣어. 도형 단원들의 가장 큰 단점인데 해석 개념 자체를 넣기가 좀 어려워. 즉,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라가 아니라 매번 문제에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요소를 뽑아냈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닮음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치? 닮음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다만 조건이 얘가 이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원주가 크기 같고 여기 가기등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같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그 얘기도 해보자. 이 삼각형의 가기등분선 보면 말이야. 너 대 너는 여기 대 여기 이렇게 보고 싶단 말이지. 이것도 보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기등분선의 선분 길이비를 사용할 거면 이 길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4개의 선분 길이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은 우리가 따지고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도 없잖아. 써먹을 수 없다는 거야. 가기등분선의 성질은. 그러니 저 가기등분선의 의미가 이쪽 원주각도 동글뱅이 각이에요. 이거 주려고 줬던 거야. 그리고 거꾸로 이 안에서 닮음 조건을 이렇게 줬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거만 이 도형만 띡 주면 이건 완벽한 2- 그냥 일반 문제 아닙니까? 거의 기본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도형만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떼가지고 2-2의 문제에서 내자면 이거 기본 문제야. 그지? 3학년 2학기에서 이거를 뽑아내는 게 좀 어렵겠다. 여기서도 해석 개념은 없고 내가 조건에서 어디에 집중해서 이 도형을 살펴봐야 하는가? 라는 거야. 자, 봅시다. 도형에 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냥 이 문제 자체가 도형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입니다. 자, 이쪽과 구하래요. 얘는 이거밖에 안 줬네. 자, 잘 봐봐. 따라와야 돼. 일단은 여기 호의 길이랑 여기의 호의 길이가 같죠. 근데 각을 다룰 거니까 일단 여기다 동글뱅이를 해. 일단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겠지. 두 번째,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판단인데 어쨌든 두 현이 교점이 있어. 요 사이각은 이쪽 원주각에 이쪽 원주각 이렇게 더해서 얘를 다루었죠. 지난 시간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다루려면 여기 동글뱅이 각 말고 이 각을 다뤄야 되는 거네.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도형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나요? 그치,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이었어. 자, 써볼게요. 그러니 문제 흐름은 이렇게 잡는 거야. 내가 여기가 x각이니까 얘랑 얘에 대한 외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해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A 더하기 B야. 그냥 이렇게 바라봐야 돼. 두 원주각의 합이야. 이거 왜 A야? B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는 요래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83도까지 하면 내각의 합이니까 이게 180도다. 97도겠죠, x는. 여기가 x니까. 그러니까 도형에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즉 주어진 조건이 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써먹을 거를 잘 써먹어야 돼요. 참 도형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만 다루고 있는 도형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과 삼각형은 여기 편 BC를 공유하고 있고, 실패로 가는 첫 번째, 일단 뭐 대각선을 더 긋고 시작을 한다. 복잡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조선들이 더 늘어나면 관계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돼? 묻는 게 뭐지? 묻는 게 뭐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묻는 게 X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걸 X인데 X를 X라고 놔두면 어떻게 접근해? 얘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 이 각을. 그러니 첫 번째 1단계로 봐야 될 게 이 두 현의 교점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쪽 원주각, 이쪽 원주각을 다루겠구나 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근데 호의 길이 같으므로 이쪽 원주각이 얘랑 같겠구나. 여기까지 체크하고 문제를 들어갈 건데, 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보니까 다루어야 될 녀석이 이 x에 대한 대각이 역이므로 사각형이 이게 쓰여야 되는 거지. 이 사각형이 쓰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풀이 과정만 보면 사실은 대단히 짧죠. 거의 끝났어. 그리고 보충 설명은 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것들이라서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 좀 쉬었다가 확 잠 깨고 문제 싹 풀고 내신으로 갈까? 아니면 이어갈까? 지금 브레이크 잠깐 하면 잠 깰 수 있겠어? 괜찮아? 아니, 현빈이 괜찮아 보이고. 알겠어요. 지금 이 정도. 자, 물어보는 것 EY-X를 물어본 거고, 이게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계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X, Y를 각각 구해서 이 값을 구할 건지, 또는 어떤 도형의 관계 안에서 EY-X라는 관계가 더 튀어나올지는 문제에서 봐야 돼. 근데 둘 다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각각 구할 건지 아니면 얘를 관계식에서 뽑아낼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일단 A, B, C, D가 하나니까 그냥 습관처럼 뭐 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4점이 원 위에 있다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원이 있다. X하고 Y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뭐 당연히 여기가 85도면 이쪽 삼각형이든 이쪽 삼각형이든 X값은 쉽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어이구, 15도. 바로 풀리겠다. x는 87 마이너스 15도. x가 72도. x는 나왔어요. x가 나왔다는 건 뭐 y도 각각 따로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x하고 y 관계가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관계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치? y는 x 구했으니까 72 마이너스 15도. 57도. 끝. 할 게 없다. 그럼 이 도형에서 잘 봐둬야 될 게 어때?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번 문제에서는 원이 없었죠? 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때 안에서 일어난 일, 바깥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렇게 삼각형의 외곽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원이 있으면 원에서 이렇게 접선 그었었죠. 접선 그어가지고 막 다뤘었지. 접선이 아니라 할선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될 때 그러면 얘가 이런 관계인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원밖에 한전에서 그은 접선이 아니라 할선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각은 항상 같고 여기가 이렇게 외곽으로 빠질 거고 삼각형에 이렇게 외곽 쪽을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원밖에서 그은 접선뿐만 아니라 원밖에서 그은 할선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관점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원 위에 있는 것. 이건 연습하기 좋은 문제네요. 그냥 1번부터 다 볼게요. 1번도요. 어때? 얘가 일로 오는 거지. 그러니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 안에서 현 두 개가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각을 다룬다는 건 여기 원주각과 여기 원주각에 대한 외곽이다. 두 원주각의 합이죠, 결국. 그래서 이 각을 물어보면 여기 원주각의 합이야. 도형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럼 빠르게 판단되죠? 안 맞죠? 얘가 44도니까 64도가 돼야 돼요. 1번은. 2번. 2번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각을 구할 수 있으면 얘랑 얘만 같으면 되는 거지. 안 되죠? 여기가 뭐 101도, 131도니까 49도니까 안 돼요. 거의 원에 될 뻔했지만 안 된다. 얘는 어때요? 안 되죠? 그냥 안 되죠? 안 된다. 왜냐면 이쪽 현에 대한 원주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왜 이렇게 화면이 깨지지? 도형이 원래 좀 깨졌나 보다. 이건 어때요? 여기가 70도면 여기 20도란 얘기고 여기 50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곽이 이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이거는 원안에 내접하죠. 이제 원이 안 그려져 있어도 머릿속에 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야 돼. 에이씨. 이게 왜 원 안 그려주는지 알아? 이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려보려고 했는데 왜 원이 안 그려주는지 아십니까? 잘 봐. 요 정도의 뾰족함과 요 정도의 뾰족함이 어때요? 지금 비슷해 보이죠, 눈으로. 근데 표시된 크기로 보면 얘가 2배 반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게 그린 건 아니야. 이해됐어? 여기를 50도로 실제 50도로 그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어떻게 그려져야 되면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50도면 약간 이렇게 버려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것도 이상하네. 아무튼 자, 이거는 격가지 얘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대부분의 시험이라던가 전국연합이라던가 수능 모의고사는 선분의 길이 관계 또는 가계 관계의 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 오류라고 봐요. 그런데 학교 시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시험은 그렇지.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맞춰서 만들긴 하지만, 이럴 수 있다. 각도기 들고 다니면서 문제 풀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자, 5번 안 되죠? 끝. 자, 4번 볼게요. 갑자기 난이도가 빡 올라가는 느낌인데, 각 어디냐? EMD? 잠깐만. 삼각형에서 M은 중점, 직각, A 65도. 이게 끝이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야. 이 문제가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단원에서 나온 문제다를 버려. 싹 버려. 내가 알고 있는 도형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 보자. 나 이가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것에 빗변도 있는데 그것의 중점을 다루고 있어. 문제에서 중요하게. 직각삼각형 빗변에 중점을 주면서 그 중점 자체가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상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건 언제나 어떤 단원에서든 이런 관계가 보이면 해야 되는 거. 결국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떠올라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됐어?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말이죠. 이 직각삼각형에 빗변의 중점을 딱 찍어놨어. 그러면 얘는 지금 요런 반원 위에 있는 거야. 이쪽도 직각이잖아, 지금. 그지? 이쪽도 직각이니까 같은 입장이야. 같은 입장이다. 빗변에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야. 그 다음에 이 각을 구하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좀 주되게 썼던 게 이쪽이나 이쪽, 뭐 이거는 이제 같은 호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각이 같죠? 우리 앞전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원 밖의 한 점으로부터 그은 두 할선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그치? A 입장에선 또 원 밖에서 그은 두 할선이 여기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보여야 돼. 왜? 저 중심각은 호가 ED거든요. 근데 E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알아요. 25도야. 답은 50도 끝. 왜 25도냐고? 이거 직각삼각형이거든.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각을 구할 거면 즉 여기서는 이 교점 뭐 교점으로까지는 아닌데 이 각에 대한 이건 중심각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반원을 그려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야. 한 도형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선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잘 봐봐. 이 도형에서 보면 구하라는 게 각이에요. 선분 길이는 아니고 선분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2-2여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2에서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죠? 아이고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여기 25도. 근데 이게 반원이다. 이게 보여야 돼. 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줄까, 그냥? 음, 음, 아니야. 됐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선분 길이 A, B나 A, C에 관한 조건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구하기 편한 상태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됐을까? 그럼 A, B 길이랑 A, C 길이 같은 이등분 삼각형으로 놓고 양쪽이 완전히 대깔꼬만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구해도 답은 똑같아. 그 정도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야. 학교에서 시험을 봐. 객관식이야. 답만 맞추면 돼. 그러면 해볼 수 있지. 그래. 우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우리 내신 대비 때 쌤이 설명해 줄게요. 야, 정말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어라. 뭐야, x 뭐 70도? 뭐이씨, 이 문제는 했었죠? 원체 했었죠? 55도로 넘어가고 125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x 더하기 y 구하래요. x하고 y. 근데 이제 보이죠? 보여, 이제? y를 보는 순간 y를 만들어내는 두 현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 있든 82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니까 얘가 104도. 그쵸? 그 다음 x는 요 사각형에서 대각 크기 82도 알죠? 98도. 근데 사각형 이쪽으로 뽑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뽑아도 82도에 대한 대각이니까. 어느 쪽으로 뽑아도 상관없어. x에 대한 대각을. 어쨌든 내접하는 사각형이 갖는 특징을 이용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전 단원은 원 안에서 두 현의 교점을 다루었던 거고, 이번 단원은 그 두 현을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으로 바꿔서 보는 것 뿐이다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같은 상황, 다른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만 구하면 되네요. x 구할 거야. x를 구할 거야. 야. 봅시다. 근데 이게 다야? 조건이? 호의 길이가. 이게 다네요. 그러면 내가 x를 다루려고 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봐봐. x가 요렇게 그은 두 현이니까 이렇게 두 각을 내가 다뤄야겠구나. 각 두 개를 다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x랑 여기가 같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다. 완전 나왔다. 방금 선생님이 체크한 거 두 가지로 다 나왔어요. 보여요? 잘 봐. 이제부터 갈 거야. A, B, B. X 구하라는 X가 뭔데? A 더하기 B야. 읽어졌어? 그런데 A에다가 B에다가
65도가 더해지면 180도야. 그것도 보여? 끝이야. 요렇게가 x죠? x는 115도. 이렇듯 2-2와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 해석 개념을 쓰기도 애매하고 계속 연습했던 게 이게 보여? 보이면 풀 수 있고 이거 모르겠어? 안 보이면 못 푸는 말로 설명하자면 도형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눈에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단 접근하는 것 위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9번 뭐 같습니다. x 크기는 읽어! x 얼마? 4대각 98도. 이건 읽어야 돼. 넘어갑니다. 10번 x, y 각각 구하래요. 와우. 재밌네요. x 쉽게 나오네요. y도 쉽게 나오네요. 오. 여기는 사각형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y와 관련된 사각형과 x랑 관련된 사각형이 자, 보세요. y는 이쪽 할선이죠. 그럼 네대각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네대각을 찾아야 돼. 여기. 네대각. 그러니까 뭐야? y랑 x 같죠? 보이? 찾아갈 수 있겠어? 그런데 x 더하기 30에 80도까지 더하면 대각이야 180도가 이쪽 삼각형. 요 안쪽 사각형. 요 사각형에서 나오죠. 그지? 왔다 갔다만 살짝 보시면 돼요. 70도 둘 다. 읽어지니 도형이 읽히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숑숑숑. x 더하기 y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구할 건지 아니면 x 더하기 y가 어떻게 따로 쓰이는지 둘 다 봐야 되는데 뭐야 이거? 문제야 뭐야 이거? 일단 내대각으로 보면 y는 x 더하기 30이죠. 보여? 읽을 수 있겠어? 두 번째, x를 구할 건데 x는 원주각이야. 근데 원주각의 현과 호가 여기 위치야. 근데 그거의 중심각 알 수 있어 없어? 중심각을 알아. 100도야. x 몇 도야? 50도야? y의 몇 도야? 80도야? 끝이야. 탕탕탕 이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읽기다 그냥 도형 읽기. 얼만큼 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도형이 보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원 밖이 아니라 그냥 원 안에 있는 쪽 할선이네요. 그냥 x 구하랍니다. 에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체크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봐봐. 여기가 x야. 내 대각. 됐어? 그럼 끝났지. 35 더하기 x 27 더하기 x 보이?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둘이 합쳐서 180도 하셔도 돼요. 더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다른 방식으로. 이번엔 내대각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x를 두 개로 표시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저기 위에 20, 여기가 27 더하기 x로 외곽으로 빠지죠. x 더하기 27도. 그죠? 근데 여기가 x라며. 그러니 바깥쪽에 있는 요 삼각형 하나에 관련된 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은. 물론 저 위쪽 삼각형에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62 더하기 2x 180도. 끝. 오케이. 어느 쪽으로 모으든 상관없다. 내대각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내대각 위치를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역시 3-가 제일 재미없어. 뭐, 그쵸? 재미없지 않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거를 잘 버무려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좀 아프지. 아, 이걸 어떻게 풀지?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구하라는 게 x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제? 그치요. 일단 여기 같은 각, 여기를 뭐 A라고 표시하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어느 쪽으로든 삼각형 뽑아내면 되죠. 어느 쪽으로든 삼각형 뽑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X라는 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40도. 요렇게 외곽으로. 그런데 이 각은 180도에서 이렇게 돼요. 요 삼각형에서. 또는 자, 방법은 아주 다양해. 여기서 다시 x처럼 외곽을 뽑아내면 여기가 42 더하기 a지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42 더하기 a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a 값 구하고 a 값 구해서 대입하면 끝입니다. 괜찮죠? 내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구해낼 수 있는 각들을 나눠서 표현을 해봐. 내각이든 외곽이든 관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아이, 좋아. 뚠뚠뚠 뚜둔 뚜둔뚠 뚜둔. 각 2의 크기를 구하래. 뭐야? 각 2를 그냥 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오각형하고 삼각형의 관계를 잘 보세요. 어쨌든 내가 각 2를 구하려면, 즉 적어도 이 현이랑 이 현은 안 건드린 상태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대각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얘를 고정해봐. 근데 봐봐. 내가 얘를 써먹고 싶어. 왜? 중심각을 아니까. 그러면 지금 A, E랑 E, D를 고정한 상태에서 얘를 원주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형은 이렇게죠. 맞니? 왜 B, D를 연결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각 E를 내가 안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변은 고정이야. 내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현 CD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느 쪽 방향이든 틀어버릴 수 있다고.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가 나오니까 80도가 나겠고. 100도. 찾을 수 있겠어? 방향을? 그러니까 고정해 놓을 변과 내가 좀 움직여도 되는 변을 구분하시고요. 움직여도 되는 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CD를 이용해 먹을 거면 얘가 B에서 이렇게 D까지 연결해서 이쪽 원주각 30도를 뽑아내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그리고 딱 그러라고 돼 있어. 이거 110도 여기 준 것도. 그렇게 하라고 준 거야. 어떻게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안 풀리는. 참. 자, 15번 관계 별표.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자, 원이 서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네 대가 바르게 판단하는 거 잘 봐. 읽어. 95도. 바로 읽었어요? 네 대각 95도. 그러면 원 두 개를 다음과 같이 겹쳐놨을 때는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하면 180도 되겠죠. 슥 한번 봐두는 정도로 추가적인 관계 하나. 근데 외운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건 이제 손 안 대고 풀 수 있다 이거야. 답은 150도. 손 안 대고 풀 수 있다. 다음 위치관계를 보면 결국 내 대각 여기가 75도죠. 딱 읽어져야 돼. 참 어렵다 설명하기. 이제 읽어져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 PQ 여기를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두 원의 공통현을 딱 그었을 때 내 대각으로 빠지는 각의 원주각이고 중심각 150도. 읽혀야지. 읽히면 된 거야. 내년 2학기 때 할 수 있겠지 너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왜냐면 얼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도형 파트 3학년 2학기 도형 파트 다 끝나면 짧고 굵게 통계해서 12월에 후다닥 헤쳐버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고등과정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고등과정 원래 계획은 있잖아. 근데 놀라지 말고 들어. 수업을 월요일, 수요일 2번 하고 확인학습은 금요일 한 번에 2회차 분량을 끝내는 거를 계획을 하고는 있어. 방학이니까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학습량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1, 2월 딱 2달만 월수금 3일을 할까?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결정된 거 아니야. 너네 의견도 중요해. 다만 이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고등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야.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확인학습을 한 번에 몰아서 할 건데 그 양이 만만치 않겠다. 난이도도 만만치 않겠다. 그런데 얼추 보더라도 중학교 단원이 한 학기에 4개 정도 나오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15단원 나오거든. 같은 분량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늘어. 한 학기 학습 분량이 3배 정도 늘어. 그냥 단원 수가.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더 짧고 난이도는 높아. 그거를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듯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잖아? 진짜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한단 말이지. 그러니 짧은 기간에 진도를 고등과정 빼듯이 제대로 빼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은 수업을 해야 된다고 봐. 근데 나도 스케줄 그렇게 빼는 게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일부 때 다른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영어 수업 할 수도 있어.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선생님이 영어도 하고 수학도 막 수업하잖아. 이것저것 하거든. 근데 방학 때 영어 반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고민이야. 결론은 1월에 너네 일주일에 2번 수업으로 갈지 지금처럼 일주일에 1번 수업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강료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수강료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관리란 말이야. 너네한테 이제 겨울방학이 2번밖에 안 남았어. 고등학생이 되는 데까지 필요한 집중적으로 뭔가를 쭉 학습을 해나갈 기간이 2번밖에 없어.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1, 2월 달에 일주일에 2번 수업하잖아? 장담은 못 하는데 선생님 맘먹고 진도 빼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념 정도는 1, 2월 달에 해치울 수도 있어. 다만 좀 너네도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야. 왜냐면 개념 쓸 것도 되게 많은 거거든. 그리고 집에서 수학 문제 푸는 연습도 해야 돼. 선생님이 세운 기준이 이거야. 나랑 2시간 공부하잖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2시간 수업한 분량을 집에 가서 4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랑 2시간 수업하잖아? 숙제 다 하고 복습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려. 중학교 과정은 선생님이랑 2시간 수업하잖아? 그거 복습하고 과제를 제대로 하려면 한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학과 습이 있잖아? 이게 학습이야. 배우고 익히기. 초등학교 때는 이게 2대1 정도 돼. 2시간 공부하잖아? 그러면 1시간 정도 복습하고 이렇게 뭐 숙제하고 하면은 끝나요. 중학교 때는 1대1이야. 즉 선생님이랑 2시간 수업하잖아. 선생님이 내준 여러분들 과제 있죠? 1시간이면 아마 거의 다 풀 거예요. 아닌가? 물론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이거를 게을리하면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건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시간 분량의 수업을 해줬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개념 복습하고 문제 푸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똑같이 한 2시간 정도 필요할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1대2에서 1대3 정도 나와. 해보면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알 거야. 고등과정. 선생님이랑 2시간 공부했잖아? 그 분량을 과제를 해내고 문제를 풀려면 그거의 2배 이상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요일날 2시간 수업하고 수요일에 2시간 수업하고 금요일날 이거를 몽창 모아서 확인학습을 하잖아. 그러면 그 확인학습까지 해와야 될 반복해서 복습해야 될 시간 여러분들이 따로 거의 한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를 집에서 추가 학습을 해야 소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선생님이 여기서 딱 2시간 수업하잖아, 너네랑. 그럼 집에 가서 한두 시간은 그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학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고등과정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고등과정이라 함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잖아.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훨씬 더 양도 많이 늘어나고 시험 범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 많고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 수학이. 이미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학습 패턴으로 이번 겨울을 보내면 고등과정을 해도 이렇게 뭔가 선생님 2달 동안 했는데 반의 반도 안 나갔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버린다. 괜찮아. 1년간 준비하면 되지 뭐. 만약에 그렇게 가면 물론 중학교 3년 내내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만 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봐. 그게 학교에서 몇 개월치야? 3개월 분량이잖아. 학교에서 공부할 분량 3개월치를 양이 많다는 이유로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12개월 동안 나눠서 공부했어. 그럼 그거는 소화가 될 거야? 그럼 뭐가 무너지냐면 그럼 1학년 2학기는 어떡할 건데? 고1 2학기는.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하는 고등과정의 핵심은 뭐냐? 고등과정 들어가면 고등학생처럼 공부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저 중학교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거 할래요 이러면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을 예상하고 고등학교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는 습관도 같이 생겨야 되거든. 그게 바로 이거야.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랑 2시간 공부한 거에 대해서 과제를 해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2배 이상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분량도 많으니까 선생님이 방학 동안은 수업을 월수 2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번 방학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점심 먹고 잠깐 영어, 저녁에 자기 전에 수학. 수학을 아주 불균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학습의 균형은 더 어렵고 더 많은 걸 더 많이 공부하는 게 균형이야. 이해가 됐냐? 수학이 많고 어렵잖아. 많고 어려운 만큼 더 하는 게 학습의 균형이긴 해.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계획은 여러분들 1월에 고등과정 시작하면 방학만이라도 월수 수업을 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월금으로만 넘어가는 걸로. 방학 동안 하면 월수금. 선생님도 선생님 스케줄 빼야 되거든. 수요일날 수업하면 5시 수업이야. 스케줄 보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되고 하면 방학 동안에는 월수금 그러면 월요일날 수업하면 월요일날 밤에도 한 번 더 복습하고 화요일에도 숙제하고 수요일날 내주면 수요일날 수업하면 수요일 밤에도 공부하고 목요일에도 복습하고 금요일날 싹 다 입력된 상태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 패턴이 한 번이라도 깨지잖아? 그럼 그 다음 단원 넘어갈 때 진짜 이 전에 못 끝낸 거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폭탄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어때? 의견을 좀 얘기해봐. 그래, 의견이 뭐가 있겠냐.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어때, 현빈아?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 어때? 괜찮겠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준데,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수학 시간을 많이 벌어두잖아요. 진짜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선생님 목표는 1, 2월 달 안에 고등산 전체 개념 다 끝내는 게 목표야. 하나 안 하나 할 수 있나 없나 봐. 근데 선생님이랑 3학년 1학기 심화 해뒀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고등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의 많은 부분을 쌤이랑 이미 알게 모르게 다 해뒀어. 생각보다. 볼래? 고등상 1단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귀 막지 마. 그다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거는 해보면 알아. 2단원 방정식 부등식이야.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 지금 2-3-2에서 했던 뭐 원, 삼각형 이런 거 있지? 이거를 평면좌표 위에다가 원 그리고 삼각형 그려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미 나랑 나는 걸 했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할 것 같아?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도형이랑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함수 두 개를 섞으면 얘 도형이 그려진다? 그래서 할 거라고요. 원더 그리고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당연히 3-1이 아니겠죠. 근데 3학년 1학기가 베이스가 될 거야. 그래서 고등과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컨대 1, 2월이면 고등상 진하게 대충 안 해. 선생님 대충 안 하잖아. 대충 안 하고 제대로 고등학교 개념을 제대로 1, 2월 달 안에 싹 끝내고 3월에는 그것만 잘 복습하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뭐 하면 되겠어? 비슷한 느낌으로 1학년 2학기 고등하라고 불리는 과정. 그거 한번 좀 진하게 뽑아내면 내년 겨울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고1 전단원 1, 2학기 합쳐서 고1, 1, 2학기 합쳐서 전범위 심화 복습하고 최소한 고2 수원이나 할 수 있으면 수투까지도 봐주면 좋은데 수투는 됐고 수원이라도 한번 같이 돌아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너네 때 행렬이 들어오거든. 12년 전에 사라진 12년 전에는 있었다가 12년 전에 없어진 단원이야. 행렬이 돌아와. 또 선생님이 또 행렬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합니다. 고1 과정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 아무튼 만약에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 선생님 목표는 너네 고1 입학 전에 고1 1, 2학기를 제대로 마스터하고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뭐 최대로 뽑으면 수원 수투겠지만 모르겠어. 내가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상. 또는 너네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간 계산해보면 이번 겨울방학 목표는 고등상을 개념을 이제 마스터하는 거야. 진하게 대충 하는 거 말고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리고 내신 각자 할 거 좀 체크할 거예요. 내대각 체크할 수 있겠죠? 보여. 답은 2번입니다. 내대각 70 평 뭐야 이렇게 110 평 70 평 내대각. 사실 5번에서도 보세요. 이 길이가 6이었으면 말이 되죠. 이것도 보여야 돼. 훌륭하구만. 19번 볼게요. 안 볼게요. 20번 볼게요. 이건 봐야겠다. 뭔 말이야. 야,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 자, 조건 하나가 따로 써져 있어. A, B, E. A, B, E가 누구냐? 너에서 A, D, E를 뺀대. 이게 86도래. 이게 조건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도형 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대하죠. X를 구하랍니다. 뭐 원에 내접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지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 되는 거야. 아하.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내대각 110도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자, 그래서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는 찾을 수 있죠. 네대각이니까. 네대각.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둬봅시다. A, B, E. A, T, E는 B라고 각을 잡아둬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B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A란 말이야.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A-B는 86이고 근데 A 더하기 B가 110도인 상황에서 X는 그냥 구하시면 돼요. X는 180도에서 30도랑 A를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 관계에서 A만 구하면 되는 거였네. 즉 110도의 내대각이 같다. 이 조건 하나만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다 보니까 원 안에서 두 현의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값들이 되게 많아요. 필요한 것만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줬던 각 조건을 이용할 거면 즉 이 각과 이 각을 이용해 보자면 이 두 각과 크기가 같은 원주각들을 찾아서 한쪽에 모아봤더니 요렇게가 A각, 여기 사이가 B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관계 나왔어. 연립하면 A만 구할 거니까 A 98도죠. 그럼 X 나온다. 52도인가? 128 빼면 52도다. 되겠습니까? 뭐 확인학습 때 보면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다 빼면 진도를 다 빼면 좀 서운하잖아. 반만 하는 거야. 응? 마지막 다음 그림에서 원 세곡 지점 대변 내린 수선의 교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안 그렸잖아. 선생님 사각형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대각의 합이 180도죠. 몇 개? 이렇게 묶으면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일단 보이나요? 지웁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요런 도형 만났을 때 이렇게 반원이죠. 해서 이렇게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에잇. 이렇게도 원에 내접합니다. 다만 지금 선분 DF가 없죠.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 있었다면 이것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말고 혹시 문제가 여기까지 선분들이 연결돼 있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3개의 사각형이 더 보여야 돼요. 보이십니까? 오케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삼각형은요? 모든 삼각형이 원에 내접합니다. 삼각형은 무조건 내접해요. 그러니까 외심이 있는 거지. 무조건. 사각형은 딱 원에 내접할 수 있게끔 된 조건이 있다. 이렇게.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세 개의 사각형만 가능하겠습니다. 아, 설마 이 사각형을 말하게 될... 자, 보세요. 다각형에는요, 볼록다각형이라는 게 있고 오목다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볼록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은 겁니다. 오목다각형은 180도보다 더 큰 내각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오목다각형입니다. 오목다각형은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다각형을 말합니다. 이거 육각형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접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사각형이다.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것도 사각형입니다. 다만 한 점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 점은 무조건 원이 되거든요. 저 한 점 때문에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